승무원들이 라커룸 앞에 모여 한 승무원에게 라커를 열어보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그녀는 왜 개인 공간을 침해하려고 하냐며 맞서 싸우는데요. 대체 이 라커룸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건지 오늘의 사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의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일하고 있는 영국인 에밀리라고 합니다. 저는 런던에서 태어난 인도계 영국인 혼혈입니다. 아버지는 영국인이고 어머니는 인도인이세요. 두 분의 러브 스토리를 들려드리자면 아버지 제임스는 런던에서 활기찬 도시 생활을 즐기는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큰 꿈을 품고 세계 각지의 문화를 탐방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여전히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아버지는 파트너 회사와의 협력을 위해 인도 뭄바이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뭄바이의 활기찬 거리와 따뜻한 기후는 아버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파트너 회사의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던 어머니 아니타였습니다. 회의 첫날 아버지는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지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아버지를 매료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전문성과 열정에 감명을 받았고 어머니도 아버지의 신뢰성과 따뜻한 미소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뭄바이의 명소를 소개해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뭄바이의 랜드마크인 게이트웨이 오브 인디아, 마린 드라이브, 엘리펀타 섬 등을 함께 다니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즐거웠으며 문화와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가족을 만나 그녀의 따뜻한 가족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영국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출장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어머니도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마침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자의 나라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화상 통화를 하며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공유했고 휴가 기간을 이용해 서로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연애는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문화적 차이와 시간대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갔습니다. 몇 년의 장거리 연애 끝에 아버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영국으로 이주해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는 깊이 고민한 끝에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영국으로 이주한 후 아버지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영국과 인도의 문화를 결합한 독특한 결혼식을 올렸고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차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저랍니다. 제가 이렇게 세세한 러브 스토리를 알고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엄청난 사랑꾼이셔서 아직도 어머니한테 너무나 가정적으로 잘하시거든요. 사랑을 듬뿍 받은 어머니는 두 분의 러브 스토리를 동화 읽듯이 저에게 알려주시곤 하셨죠. 저는 부모님의 열렬한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정말 행복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친정이 인도이다 보니 인도에도 많이 방문했습니다. 저는 항상 비행기를 타면 너무 들떴어요. 새로운 곳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특히 프로페셔널한 승무원들을 나도 모르게 동경했던 것 같아요. 유니폼이 너무나 멋있었고 만약 내가 저런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떨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 언어를 비롯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는 에미레이트 항공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기반으로 한 항공사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항공사 중 하나입니다. 중국 노선을 포함한 아시아 노선을 많이 운영하며 다양한 국적의 승무원을 고용하고 있어요. 또한 에미레이트 항공은 고급스러운 기내 서비스로 유명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인도에서 영국으로 올 때 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용했는데 굉장히 만족감이 커서 꼭 이곳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항공사에 입사한 후 일정 기간의 트레이닝을 받고 저는 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고대하던 일이라 전날 잠까지 설치고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친절한 서비스는 기본이고 안전수칙까지 빠짐없이 익혔기에 배운 걸 실전에 제대로 실행하려고 정신을 바짝 차린 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의 비행이 아무 문제 없이 예상한 대로 잘 흘러가고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아주 보람찼어요.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의 기억들은 아직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종종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승객분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사람을 통해 각국의 문화를 접하는 느낌이었고 저의 시야와 견문이 많이 넓어졌죠. 그리고 특히 저는 일을 하면서 동료들과 한 팀이 되어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서로서로 존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같이 헤쳐나가며 동료의식이 나날이 끈끈해졌어요.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동료들과의 유대감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의 특성상 다양한 국적의 승무원들이 함께 일했는데 특히 중국인 승무원들이 많았어요. 저는 중국의 세계적 위상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 그에 맞는 인품을 가진 사람들일 거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장거리 비행을 해서 이틀간 해당 국가의 휴식을 위해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호텔방이 부족하여 중국인 승무원 왕리와 같이 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왕리의 실체를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깥 활동을 하고 들어왔으나 도무지 씻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길래 오늘 정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다음날 각자 자유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뒤에도 전혀 씻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그날 신은 양말을 신발 안에 그대로 벗어두더라고요. 그리고 호텔방 안에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바닥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렸어요. 또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쓰는 저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이 밤마다 큰 목소리로 통화를 일삼았죠. 저는 장거리 비행으로 지쳤으나 휴식이 아닌 피로가 2배로 급증하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 돼서야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틀 동안 씻지 않은 몸에 향수를 뿌리고 나가는 장리의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일할 때 맡았던 기묘한 향수 냄새가 떠오르자 저는 정말 아침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속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했고 장리랑 같이 일할 때는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도 경력을 채워야 하니 조금 더 버텨보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나마 친하게 지내는 동료가 한 명 있었어요. 일본인 승무원 나오미였는데 항상 친절했고 저에게 웃는 얼굴로 대해줬거든요. 저는 나오미와 비행 스케줄이 겹치는 날에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늘 비행은 순조롭게 하고 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더군요. 하루는 장거리 비행 후 체류하게 된 국가에서 나오미와 함께 관광을 다니기로 했어요. 우리는 맛있는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저녁에 방문한 카페에서 나오미가 요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힘든 일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오미는 좋은 친구이기에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장희와 함께 호텔방을 묵을 때 겪었던 일들과 근무 중에도 장희와 함께 일할 때는 신경이 쓰여 고통스럽다고 말했죠. 나오미는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나오미에게 털어놓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부터 갑자기 동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실수를 하면 모두들 나 몰라라 하고 선배한테 보고하면 평소보다 심하게 혼이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배척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루 이틀 함께 일한 것도 아니고 저는 동료들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잘못한 일이 뭐가 있지? 퇴근 후에 혹시라도 동료들에게 밉보일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소와 같이 열심히 일한 것 외엔 동료들에게 실수한 적이 없었어요. 아슬아슬하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단거리 비행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리를 비롯한 몇 명의 승무원들이 제 주위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제 앞을 막아서고 금반지를 내놓으라면서 화를 냈어요. 저는 도무지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장리는 손을 씻는 도중 금반지를 세면대에 올려두고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반지가 없어졌고 그 사이에 화장실에 다녀간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들어가는 모습을 본 동료가 있다는데 저는 화장실은 갔지만 반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저를 추궁하며 확인해봐야겠으니 라커룸을 열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라커룸은 개인 공간이고 이건 사생활 침해라며 맞서 싸웠죠. 그러자 장리는 네가 나를 싫어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거 아니냐면서 저를 몰아붙이더라고요. 심지어 네가 나에 대해 불평한 일을 다 알고 있다며 나는 너한테 불만 없는 줄 아냐면서 저에 대한 불만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더라고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리에 대해 이야기한 건 오직 나오미밖에 모르는 사실인데 어떻게 그 일들을 다 알고 있는지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상황이 시끄러워지자
사무장님이 들어와 이게 무슨 행동들이냐면서 제지하셨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사무장님은 혹시 반지를 본 적이 있는지 승무원들 단체 메신저를 이용해 글을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고 말았어요. 정말 어이없게도 다른 비행팀 승무원이 발견해서 분실물 구역에 가져다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반지를 찾았지만 장리는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죠. 무례한 행동과 말들을 오롯이 들어야 했던 저는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괴로웠어요. 사무장님은 이 일로 인해 각자 개별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저는 사무장님께 1년에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사무장님은 장리에게도 들었지만 내가 나오미에게 장리에 대해 불평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으냐며 추궁하셨어요. 동료끼리 다른 동료를 욕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죠.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장리와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한 고충을 답답한 마음에 한풀이 하듯 토로했을 뿐 장리와 일을 할 때 장리를 차별하거나 싫어하는 내색 없이 저는 열심히 일했거든요. 오히려 배척당하고 차별을 당한 건 저였죠. 저는 나오미가 도대체 어떻게 장리에게 말을 전달하였길래 이런 일들까지 발생하게 된 건지 배신감에 치가 떨릴 지경이었어요. 나오미의 앞뒤 다른 행동은 저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무장님은 제가 다른 동료에게 장리에 대해 말한 부분은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고 하셔서 저는 장리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매우 억울했지만 여론이 제가 먼저 잘못했다는 분위기가 커서 저는 어쩔 방도가 없었어요. 이 사건 뒤에 동료들의 따돌림은 줄어들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어요. 동료들에게 배신당한 일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누구보다 간절히 꿈꿔왔던 승무원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손님들의 만족해하는 모습을 위안 삼아 더욱더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했고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 동료들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다른 탈출구가 있기를 소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공지사항에 한국으로 가는 직항 노선이 신설되어 새로운 팀원을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저는 혹시 새로운 팀에서도 힘들게 하는 동료가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망설여지긴 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금 팀을 절대 벗어날 수 없겠다 싶어 일단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걱정 반 설렘 반으로 결과를 기다렸고 다행히도 새로운 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동료들과 환상의 팀워크를 꾸려 열심히 일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첫 비행을 떠나기 전 회사에서 새로운 동료들과의 미팅이 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다양한 국적의 승무원들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중국인과 일본인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아시아 국적 승무원들을 보자마자 움츠러들었어요. 가까이 지내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밝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몇몇 승무원들이 제 인사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새로운 팀에 장리와 친분이 있는 승무원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안 좋게 말해 제 이미지는 새로운 팀에 적응하기 전부터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이었죠. 저는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어 팀까지 옮겼지만 그럴 수 없게 되자 너무나 상실감이 컸어요. 그래도 꿋꿋이 일을 해보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국으로 첫 비행을 가는 날 아침에 저를 보고 어떤 동료 직원이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비행을 할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그 직원은 한국인 미영이었어요. 저는 한국도 일본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국가여서 겉으로만 걱정하는 척하며 또 저를 배척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너의 말대로 해야 하지? 나는 아무 이상 없어라고 말하며 빠르게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까지 8시간 30분의 비행 동안 저의 건강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승객에게 두 번째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할 때부터 갑자기 온몸에 힘이 없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전날 긴장으로 잠을 설쳤던 것이 원인이 되었던 건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티를 내면 동료들에게 책임감 없고 무능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말을 건넸었던 미영이 은연중에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특히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미영은 손님이 요구하는 부분을 빠르게 캐치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진행하였어요. 저는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는 미영을 보고 감탄하고 말았죠. 시간이 흘러 드디어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추운 날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그러자 비행 내내 저를 주시하고 있던 미영이 다가와 에밀리 너 얼굴이 너무 빨개 하면서 제 이마에 손을 대더라고요. 그러더니 화들짝 놀라며 당장 의사한테 가야 한다며 저를 부축하고 인천공항 안의 의료센터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의사 선생님 진료를 보았고
열을 동반한 몸살로 진단받아 링겔과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링겔을 맞는 동안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미영이 옆에 있었어요. 미영이는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링겔을 맞고 잠을 푹 잤더니 조금은 나아져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는 사무장님께 보고 드렸으니 걱정 말라며 제 짐을 챙겨왔다고 말했죠. 또한 비행 브리핑도 잘 끝났고 이미 다른 동료들은 호텔로 이동했으니 우리도 다음 셔틀버스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누워 한참을 잤던 것 같아요. 몸에 아무런 기력이 없어 계속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갑자기 누군가 호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갔더니 미영이가 하얀색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밥을 못 먹었을 것 같아서 사왔는데 혹시 먹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미영이 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미영이가 꺼낸 음식은 삼계탕이라는 음식이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생소한 모습에 매우 놀랐습니다. 허여멀건한 닭이 통째로 있었고 국물도 하얀색으로 과연 맛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영이는 영국 사람들은 아플 때 치킨 수프를 먹는다던데 여기서 치킨 수프를 찾긴 어렵고 대신 한국에서 먹는 닭을 이용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았다고 했어요. 기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음식의 비주얼을 보고는 선뜻 손이 가지 않았지만 저를 위해 준비한 미영이의 정성 어린 마음이 너무 감사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어 보았어요. 그런데 밍밍할 거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엄청난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고작 한 숟가락 떠먹었을 뿐인데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맛이었죠.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닭고기를 먹어보았는데 매우 부드럽고 촉촉하여 입에서 살살 녹는 거예요. 그런 닭고기의 식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얼굴에 땀까지 흘려가며 음식을 먹었는데 다 먹고 나니 개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한국에서 보양식인 이유가 있구나 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미영이는 잘 먹는 저를 보고 아이처럼 매우 좋아했어요. 사람이 아플 때 챙겨준 건 정말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는 미영이의 대가 없는 친절에 너무나 감동하였고 이전에 만났던 장리, 나오미와는 다르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약을 먹고 푹 잤더니 다음날 몸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두바이로 돌아오는 비행에서는 승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영이는 함께 일하는 동안 늘 저를 배려하며 잘 챙겨주었고 덕분에 자신감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하루는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냐고 물었더니 미영이는 함께하는 동료인데 당연한 일이라며 내가 있어 자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 우린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비행을 할 때 우리는 한 팀으로서 350명의 승객이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며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서로에게 꼭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동료로서 저를 인정해주는 느낌이었고 너무나 따뜻했거든요. 그리고 저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했던 다른 동료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제 본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서로서로 존중하며 한 팀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영이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저는 자칫하면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그만둘 뻔했는데 미영이 덕분에 아직까지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을 하며 제가 만난 한국인은 정말 단 한 명도 나쁜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인들의 인품과 매너가 매우 좋다는 것을 저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와 다음번에는 연차를 써서 3박 4일간 한국을 제대로 여행하기로 했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삼계탕을 직접 식당에 가서 먹어보기로 했어요. 혹시 한국의 다른 보양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재미있게 여행하고 사연 또 보내겠습니다. 한국인 동료를 만나 오늘도 행복한 비행을 하고 있을 에이미 씨의 사연을 들으니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금까지 감동 코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